자,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는 PN 정션이 이퀴리bri엄 컨디션 상태일 때를 봤죠. 그러면 이 PN 정션에 바이어스를 가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바이어스가 없는 이퀴리bri엄 상태죠. 노 바이어스라고 돼 있죠. 노 바이어스에서 우리가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렸었죠. 그리고 여기에 빌트인 포텐셜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V0는 볼테이지고 여기서 Q는 일렉트릭 차지죠. 이번 책에서 Q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에너지 밴드의 단위는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Q가 붙는 이유는 제가 지난 강의 때 얘기를 했었죠. 그 부분을 기억하면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뒤집어주면 포텐셜이 나오죠. 그리고 커런트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홀과 일렉트론의 디퓨전, 드리프트 커런트 성분이 각각 같은 크기를 가지고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토탈 커런트가 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바이어스를 가해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이어스가 플러스를 가해줬을 때, 즉 B타입 영역의 플러스 그리고 N타입 영역의 마이너스 전위를 가해줬을 때를 포워드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워드 바이어스라고 하고, 반대로 B타입 영역의 마이너스, 상대적으로 낮은 전위죠. 그리고 N타입 영역에 상대적으로 높은 전위를 가해줬을 때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각각 첫 번째로 에너지 밴드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에너지 밴드를 그리면 뒤집어주면 포텐셜이고, 그거를 미분하면 일렉트릭 필드, 그리고 그거를 또 미분하면 차지가 된다고 했죠. 대신에 이제 볼테이지에서 차지로 넘어갈 때는 마이너스 보호를 붙여줘야 된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바이어스를 가해줌에 따라서 디플리션 영역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도 변하죠. 이 부분은 이제 요 D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해보고, 지금은 단순하게 에너지 밴드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보고 포텐셜이 어떻게 변하는지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으로 과연 커런트라든지 이런 거에, 그러니까 뭐 홀 디퓨전, 홀 드리프트, 일렉트론 디퓨전, 일렉트린 드리프트 등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이어스가 없는 상태에서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놨죠. 여기서 우리가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어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P를 기준으로 잡고 여기를 이렇게 고정시킨다고 생각을 합시다. 여기 고정시키고 바이어스를 N 영역에서는 마이너스를 가해주죠. 마이너스를 가해줄 때 에너지 밴드는 위쪽으로 올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텐셜의 반대 방향으로 에너지 밴드를 이동시켜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에너지 밴드라고 했는데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했는데, 이 에너지 밴드에서 에너지는 일렉트론을 기준으로 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텐셜과 반대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빌트인 포텐셜이 줄어들죠. 어떤 우리가 포워드 바이어스 가해준 거가 빼주는 형식으로 요 갭 차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쪽을 고정시켜주고 이쪽을 마이너스 차지를 걸어주죠. 그래서 올려주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줄고 요거를 컨덕션 밴드를 뒤집어주면 볼테이지 포텐셜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포텐셜이 포워드 바이어스 가해준 것만큼 작아진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스 바이어스 같은 경우는 자, 이쪽을 고정시켜주고 이쪽 N 영역에 플러스
전이가 가해지죠. 플러스 전이를 가해줬으니까 올려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려준다고 생각합시다.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플러스 하면 왠지 높은 곳이니까 높이 올려줘야 될 것 같지만 에너지 밴드는 낮춰주는 거예요. 낮춰주면 이렇게 커지죠. 이렇게 커져서 빌트인 포텐셜보다 더 큰 어떤 포텐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주면 포텐셜이 이렇게 더 크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살펴보면 이퀴리bri엄 컨디션 상태에서는 얘기했던 건데 내부에 빌트인 포텐셜,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가 생겨서 여기 뭐라고 돼 있나요? Effectively prevent carrier from diffusing across the junction이라고 돼 있죠. 이 말은 우리가 pn 접합을 붙였을 때 농도 차에 의해서 디퓨전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이거에 의해서 커런트가 생기게 되는데 이 넘어간 디퓨전 된 일렉트론들이 머저리티 캐리어들이랑 리콤비네이션을 해서 픽스드 차지에 의해서 일렉트릭 필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디퓨전 되는 것과 반대 방향의 커런트가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게 커런트량이 같은 크기이면서 부호가 반대가 돼서 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균형을 맞춰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디퓨전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더 이상 더 많이 디퓨전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디퓨전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좀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포워드 바이어스에서는 여기서 또 얘기해야 될 게 페르미 레벨이 지금 컨스탄시하죠. 이퀴리bri엄 컨디션에서. 하지만 바이어스를 가해주면 이게 컨스탄시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쿼지 페르미 레벨이라고 한다고 했었고 이쪽 P타입 영역을 FP, N타입 영역을 FN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요 값들은 이쪽 내부에서는 위치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직선 형태를 보이고 요 내부 디플리션 영역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FP와 FN의 요 차이 잘 안 그려지네요. 잘 안 그려지는데 요 차이는 QV 그러니까 가해준 볼테이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쪽 리버스 바이어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먼저 포워드 바이어스 보면 포텐셜 베리어가 감소하죠. 여기 보면 에너지 밴드 요 베리어가 감소하죠. 감소하기 때문에 캐리어가 정션 쪽으로 더 많이 디퓨즈 되게 됩니다. 방해받는 게 없는 거죠. 여기 보면 파티클 플로우를 보면 요게 홀의 디퓨전 방향이죠. 홀이 여기 존재하는 거죠. 여기고 일렉트론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원래 장벽이 있던 것보다 더 낮아졌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이 디퓨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드리프트 커런트는 변하지 않고 일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드리프트 커런트 보면 바이어스에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커런트가 커지는 거고 그 중에서도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는 드리프트보다 디퓨전 커런트가 훨씬 커져서 디퓨전 커런트가 도미넌트해져서 전류를 흘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일렉트릭 필드가 뒤에 분석을 하겠지만 바이어스에 따라서 일렉트릭 필드 그 E가 변하는데 드리프트 커런트 양은 변하지 않죠. 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뒤에 슬라이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버스 바이어스에서도 여전히 페르미 레벨은 컨스탄시 하지 않죠. 대신에 포워드 바이어스랑 반대의 형태를 보이죠. 그러니까 FP가 FM보다 낮은 경우는 포워드 바이어스고 FP가 FM보다 높은 경우는 리버스 바이어스가 되겠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이럴 경우 포텐셜 베리어가 엄청 커져서
이렇게 일렉트론 또는 홀이 디퓨전 되는 거를 막아주게 됩니다. 거의. 그래서 거의 디퓨전 되는 게 존재하지 않고 드리프트 커런트 성분만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는 드리프트 커런트, 즉 엄청 작은 양의 드리프트 커런트만 흐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페르미 레벨은 디플리션 영역에서 바이어스가 가해졌을 때 그려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고정된 값이 아니고 어떤 변화를 가지기 때문에 그려줄 수 없어서 여기에는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바이어스 컨디션에서 PN 정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그림상으로 살펴보려면 굉장히 쉽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자, 디플리션 영역입니다. 디플리션 영역, 요즘 까만 게 이퀴리브리엄이고 여기 지금 빨간 게 포워드 바이어스를 가해줬을 때, 파란 게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해줬을 때입니다. 자, 이 각각 디플리션 영역 변화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퀴리브리엄 컨디션 상태에서 우리가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어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가해주죠. 그러면 여기 플러스를 가해주는데 홀은 차지가 뭔가요? 플러스죠. 그러면 이 플러스 포텐셜에 의해서 여기 플러스 전하를 띠는 홀이 이쪽 방향으로 밀려나가겠죠. 그러면 이쪽 디플리션 영역이 이렇게 줄죠. 이쪽에 마이너스죠. 근데 일렉트론도 마이너스를 띠고 있죠. 마이너스 하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근데 여기서 잘 눈여겨봐야 될 게 B랑 N 중에서 일단 B의 디플리션 위스가 N보다 더 큰 걸 알 수 있죠. 그 말은 P타입 쪽의 농도가 N타입 쪽의 농도보다 더 작다는 얘기입니다. 더 작기 때문에 어떤 포텐셜을 걸어줬을 때 도핑 용도가 더 작은 영역의 디플리션 위스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B 쪽 영역이 더 많이 이렇게 변하고 N쪽은 조금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차지가 줄어들죠. 절대값은 똑같지만 차지 유틸리티이기 때문에 이 줄어든 위스만큼 해서 요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를 적분을 해야겠죠. 미분의 반대니까 적분을 해주면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맥스 값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죠. 이퀴리브리엄 컨디션일 때보다. 그 이유는 당연히 이 거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차지량에 똑같은데 거리가 더 줄어들었으니까 일렉트릭 필드 양이 더 적게 변하는 거죠. 그리고 포텐셜도 요거를 적분하면 되죠. 요 양을 적분했을 때 점점 이게 증가하다가 맥스 값을 기준으로 다시 점점 떨어지는 식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어졌을 때 디플리션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죠. 자, 여기 리버스 바이어스 때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를 걸어주죠. 그러면 홀은 플러스를 띄니까 이쪽으로 더 끌리겠죠. 그러면 디플리션 영역이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이쪽에 그리고 플러스를 가해주면 마이너스인 전자가 이쪽으로 더 끌려서 이쪽도 커지죠. 그러면 차지량은 상대적으로 더 각각 커지는 거죠. 이 디플리션 영역 N쪽과 P쪽 영역, 그러니까 B쪽과 N쪽 영역에서. 그래서 이거를 적분하면 일렉트릭 필드가 나오는데 일렉트릭 필드 값이 더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 일렉트릭 필드가 더 크죠. 그리고 이거를 적분하면 포텐셜이 이렇게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렉트릭 필드 값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살펴보면 자, 디플리션 위스는 바이어스가
리버스 바이어스로 갈수록 더 넓어진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리고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는 XN과 XP 디플레이션 위스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그 안에 더 작은 차지가 있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도 더 작아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들어있는 차지,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 차지량이 작아지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작아지는 거고, 당연히 이것 때문에 포텐셜도 작아지죠. 왜냐하면 V는 ED니까요.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작아지니까 포텐셜도 작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 리버스 바이어스의 경우에는 XN과 XP가 증가를 하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차지도 많아지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가 커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포텐셜 베리어도 증가하게 되죠. 자, 이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해줬을 때 이게 각각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건데 이게 좀 분석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PPT를 앞에 먼저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먼저 그렸죠.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포텐셜을 뒤집어서 그렸습니다. 에너지 밴드를 뒤집어서 포텐셜을 그렸었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각각 일렉트릭 필드와 차지 덴시티가 어떻게 되는지 그려보면 더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포텐셜을 아까 뒤집으면 이렇게 다 나왔었죠. 요거를 마이너스 4를 붙이고 기울기를 미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 정션 부분까지가 맥스죠. 그러면 이렇게 미분을 하다 보면 일렉트릭 필드 값이 더 크죠. 왜냐하면 포텐셜까지 그러니까 이 기울기 변화가 더 넓은 영역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가 더 큰 거고 정션 기준으로 다시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XN까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여기서 기울기를 미분하면 차지량이 되죠. 자, 여기 기울기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죠. 그러면 마이너스의 일정한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쪽은 플러스의 일정한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쉽게 그릴 수 있고 디플리션 위스가 변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홀이 플러스 전하를 띄고 일렉트론이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다고 생각하고 바이어스를 가해준다고 고려를 하면 됩니다. 그럼 수식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자, 수식적으로는 우리가 이 기울형 컨디션에서 구한 XN0, XP0, XN0, 디프리션 위스 W, XP0 더하기 XN0가 있죠. 이 수식에서 아까 빌트인 포텐셜 V0 대신에 V0 마이너스 V를 대입해주면 바이어스 컨디션 상태에서의 XP0, XN0, 그 다음에 디플리션 위스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어스 컨디션일 때 일렉트릭 필드와 포텐셜이 각각 P타입 사이드의 디플리션 영역, N사이드의 디플리션 영역에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여기도 간단하게 빌트인 포텐셜 대신에 V0-V를 대입해주면 다 해결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일렉트릭 필드랑 포텐셜은 수식에 V가 안 들어가니까 변화가 없죠. 대신에 XP0가 V0가 들어가서 대신에 V0-V가 들어갑니다. 근데 XP0가 각각 EX랑 VX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 XP0가 가해주는 포텐셜에 영향을 받으니까 당연히 일렉트릭 필드와 포텐셜에도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반대에 N타입 영역에서도 잘 보면 이쪽에 V0가 들어가고 이쪽에 V0가 들어가죠. 그래서 V0 대신에 V0- V를 대입해주면 각각 그 변화를 우리가 수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챕터 5 중에 PN 접합 다이오드의 IV 특성에 관련된 것은 다음 주 강의에서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